왜 그래? 갑자기 뒤돌잖아. 누굴 봤어? 많아? 제가 누굴 봤어? 좋아해. 누가 당신이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민해졌어요? 좀 예민해졌어. 알겠어. 그럼 차단한다. 위에서 잘하지 때리지 마. 마. 준호 귀 밝은가 봐. 아니야. 아니야. 나 처음 가은이가 갖고 있던 처음 가은이 돈이라고 할게요. 요것을 X1이라고 놓고 다른 친구 이름은 시연이지? 처음 시연이 돈은 Y1이라고 두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10,000원짜리 둘이 돈 모아서 10,000원을 구매했어요. 근데 가은이는 갖고 있던 돈의 3분의 1, 시연이는 2분의 1. 그니까 가은이가 낸 돈은 3분의 1x, 시연이가 낸 돈은 2분의 1x, y 해서 10,000원. 그리고 다음 뭐래요? 남은 돈을 비교했더니 시연이가 1,000원이 더 많았대. 그러면 시연이가 남은 돈은 2분의 1 y만큼 남았을 거야. 이 시연이의 남은 돈은 가은이는 얼마나 남았어요? 3분의 1을 사용했으니까 3분의 2x만큼 남은 거 아니야? 이 가은이가 남은 돈보다 1,000원이 더 많았대. 시연이가 가은이보다 1,000원이 더 많았어요. 그럼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지, 이거는. 자, 이거요, 얘들아. 이거는 잘 정리하면 2분의 1 y, 2분의 1 y가 똑같아서 굳이 이걸 뭐 양변에 뭘 곱해서 정수로 만들 필요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두 번째 식을요, 좀 정리합시다. 3분의 1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1,000원으로.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 봐봐요. 선생님이 지금 이항만 했거든? 그럼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 보면 2분의 1 y, 2분의 1 y 똑같지 않아? 여기 2분의 1 y 없애주려면 두 식을,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되지 않아요? 2분의 1 y를 이렇게 소거시켜요. 뺄 거야. 뺄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3분의 1 x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x를 빼면 어떻게 될까? 빼면이야. 3분의 3x 되니까 1x 되지. 보여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은. 그러면 3분의 3x,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0,000원에서 못 빼요. 1,000원 빼요. 얼마가 돼요? 9,000원. 그러면 처음에 가은이가 갖고 있던 돈이 9,000원이 되는 건데 문제는 처음 시연이가 갖고 있던 돈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x가 9,000이라는 거를 요 주어진 식 어딘가에다 대입해서 이제 y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y 값 구해볼래요? 아니요? 2,000원이었어. 응 맞지. 아, 니들이 가야겠어. 왜? 신 맛있다. 주세요. 10시, 8시, 6시. 8시. 일단 이제 거속시 문제로 넘어갈까? 네. 이제 거속시로 가고 농도까지 해서 할게요 오늘. 일단은 개념 노트에 거속시에 대한 거 조금만 정리합시다. 유형이 좀 많아서 한 개씩 유형만 좀 정리할게요. 준우야 뭐해? 저요? 저 기내식 찾으려고. 저번에 쓰던 거랑 이어 쓰셔도 되고 그냥 따로 이렇게 새로 쓰셔도 돼요. 일단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그런 유형들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거속시 나오면 기본적으로 공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공식 이제 아시나? 저번에 1차 부등식에서 한번 했었죠. 거리라는 거 어떻게 구해요? 거리 구하려면 뭐 했어요? 속력과 시간을 뭐예요? 곱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속력은요? 그럼 우리 저 거리 공식 이용하는데 양변을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고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거리와 속력, 시간을 구하는 그런 공식들을 1차 부등식에서 한번 다뤄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공식을 좀 적어놓은 거 꼭 아셔야 돼요. 뭐야? 반찬 너무 없어. 붙이고 어떻게 또 왜 뭐예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만. 너 왜 이렇게 자주 나? 그니까 너 왜 이렇게 자주다 지야? 네 뜯지 일부러. 안 뜯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얘들아 중간에 가다가 속력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속력을 도중에 바꿔요. 그랬을 때 이제 전체 거리랑 전체 시간 속력을 바꾸더라도 이제 처음 속력으로 간 거, 나중 속력으로 간 거 이거를 전체 거리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속력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제 처음 속력으로 간 거리, 처음 속력으로 간 거리 그랬으면 헷갈릴 테니까 에다가 나중 속력으로 간 거리 를 더하면 전체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거리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체 시간이 나올 거예요. 이게 속력으로 식 세우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왜냐면 속력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 바뀐 걸로 거리를 계산하고 바뀐 걸로 시간을 계산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처음 걸린 시간, 처음 속력으로 간 시간에다가 나중 속력으로 간 시간을 더하면 전체 시간, 총 시간, 걸린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중에 속력이 바뀌면 식을 다음과 같이 세워주면 됩니다. 다른 유형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한 사람이 먼저 출발하고 다른 사람이 뒤늦게 출발을 해요. 근데 출발하다가 도중에 만나요. 또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서로 반대편에서 출발을 하다가 도중에 만날 수도 있어. 이렇게 도중에 만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도중에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갔는지 반대 방향으로 갔는지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간 거리가 똑같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봐볼래? A랑 B가 이제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A가 먼저 출발을 하고 B가 이제 몇 분 뒤에 뒤늦게 출발을 했어요. A가 이만큼 갔어. 근데 이제 B가 조금 더 빠른 속력으로 뒤늦게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A랑 B랑 도착한 이 지점이 있겠지. 그래서 어차피 만나는 지점, 이 만나는 지점까지는 어때? A가 간 거리나 B가 간 거리나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A와 B에 대한 거리에 대한 식이 세워져요. 준혜가 혼자 왜 웃냐고. 무슨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 아니 진짜 안 웃겨. 그래요? 그리고 이제 A랑 B가 이렇게 서로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동시에 땅 하고 출발해서 와요. A가 왔고 B도 여기서 오다가 A를 만났어요. 여기 또 만나는 지점이 있어. 그다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거리에 대한 식 어떻게 세워야 될 것 같아? 위에 거는 거리식 어떻게 세울까? A가 간 거리랑 B가 간 거리가 어때요 지금? 똑같지? 거리가 같다는 걸로 식을 세우면 돼요.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만날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는 어떨까? A가 간 거리, 만날 때까지 간 거리랑 B가 간 거리를 합치면 얘네가 처음 떨어져 있던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식은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써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거를 거리에 대한 식이라고 좀 정리할 건데 이 두 가지 케이스만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얘는 거리에 대한 식 하나,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식 하나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리에 관한 식, 거리에 대한 식,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서 이거를 쟤처럼 디테일하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식,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세워서 연립해주면 되는데 이게 가다가 동시에 가다가 만나는 케이스가 있고 떨어진 곳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동시에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만나는 곳이 생겨. 여기 만나는 곳. 그러면 A가 간 거리나 B가 간 거리가 똑같지. 요걸로 식을 세워야 돼. 거리가 같다. 근데 얘들아 시간은 안 같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은 문제가 보통 같게 안 나와요. 한 사람이 먼저 출발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몇 분 뒤에 출발을 하게 돼. 그럼 시간 차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시간의 차에 대해서 식을 세워요. 요런 유형이 나와요. 정신 차려!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자리가 없어서 이 위로 올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은 A가 만날 때까지 간 거리, B가 만날 때까지 간 거리가 있는데 이거는 거리는 같지 않아. 대신 거리의 합이 떨어져 있던 거리가 돼요. 거리의 합으로 일단 식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얘네는 동시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시 출발이라고 쓰긴 할 건데 이게 동시 출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차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냥 시간이 같다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시간이 같다. 이렇게 케이스가 생성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같은 지점에서 이제 쭉 이쪽 방향으로 출발한 거. 두 번째 케이스는 서로 마주보고 오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준호야 뭐해? 저요? 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개념표 어디 갔어요? 뭐야 그건? 뭔 노트야? 이거 누나 거 준비해서. 아니 그 누나한테 오늘 집에 학원 갔다 빨리 와가지고 챙길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학원 갔다 온 거면 앞에 영상 안 보았겠네? 아 그 전에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믿을게요. 네. 믿는다고? 네. 일단 756번 한번 해볼게요. 756번 보시면 이거는 얘들아 선생님이 그린 수직선 중에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 건지 서로 마주보고 오는 건지 보자. 읽어보시고 같은 지점인지 마주보고인지 찾아보세요. (756번) 같은 지점이야 마주보고야? 같은 지점이 이거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기 써놓은 것 중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 거는 거리가 같다랑 시간차가 뭐다 라는 거였지. 여기 보시면 얘네가 간 거리가 일단 똑같아야 되잖아. 동생이 분속 50m고 형이 분속 80m로 갔는데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형이 떠난 지 몇 분 후이에요. 그러면 안 나와 있는 게 뭐냐? 시간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 구해야 되지. 그래서 형이 걸린 시간을 형 시간이라고 할게. 형이 걸린 시간을 x 분속인가요? 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걸린 시간을 y분이라고 할게.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거리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간 거리가 똑같다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저 앞에 빨간색 저 글씨 보세요. 거리 어떻게 구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구해요, 거리는? 그치? 그러면 형의 속력 봅시다. 형 분속 80m. 그리고 형은 x분 걸렸으니까 80x가 바로 형이 간 거리겠지. 동생이 간 거리는요, 그러면? 동생은 분속 50이고 y분 걸렸으니까 50 곱하기 y. 이게 똑같다가 바로 거리가 같다는 걸 식으로 세운 거예요. 거리가 같다예요. 두 번째, 뭐래요? 시간차로 식을 세워야 된다 했잖아. 자, 두 사람의 시간은 몇 분 차이 나나요? 문제 읽어봐요. 몇 분 차이나? 그치? 근데 얘들아,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항상 먼저 출발한 식기야. 먼저 출발했으니까 도착할 때까지 더 오래 걸린 거지. 늦게 출발하는 거다. 그러면 동생이 먼저 출발했어요? 형이 먼저 출발했어요? 동생. 그럼 동생이 15분 더 오래 걸린 거야. 그러면 동생이 y분이지 이 동생이 형의 시간보다 15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y가 x에 15를 더한 거와 같아지지. 이렇게 식이 세워져요. 거리가 같다, 그리고 시간의 차. 이렇게 식을 세웠어. 이제 뭐 하면 돼요? 방정식 풀면 되겠지. 이거는 대입법 쓰면 되겠다. y가 x 플러스 50이니까 위에 있는 식의 y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해보세요. 승원이 나왔어? 네. 빨리 나왔네요. 현준아, 웜톤으로 너 오해하고 있던 거 아니야? 이제까지? 네? 이거 회색이 잘 어울리는데? 쿨톤 같은데? 왜 웜톤이라 생각했어, 스스로를? 아 근데 진짜로 그 권려원이 그 추천해준 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퍼컬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봄웜 라이트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화장은 안 하고 그냥 립만 가끔씩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를 때도 봄웜이 제일 잘 어울려요. 그래요? 네. 려원이가 퍼컬 추천해줬어? 네, 그 퍼컬 받는 앱을 따라 추천해줬어요. 나 뭐 같아? 나 뭐 같아? 나 뭐 같아? 너는 약간 일단 웜이고 너는 쿨이야. 내가 왜? 아 이제 너가 왜냐니? 말해봐. 너 약간 권려원이랑 퍼컬 비슷할 것 같고 니는 김지우랑 퍼컬 비슷할 것 같아. 내가 딱 해줄게. 와 진짜 싫어. 와. 아, 이거 근데 해봐야 돼. 해봐야 알아요. 남이 그냥은 몰라. 보다 신이가 자기가 시행착오 겪어봐야 돼. 옷 사보고 완전 얼굴이 죽는 옷이 있거든요. 다시는 안 사게 될 거예요. 그 색깔은.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이거 XY 나와요? 네. 얘들아, X 얼마 나오고 Y 얼마 나와요? 25, X 25? 네. Y는요? 40. 40. 믿고 할게요. 네. 다들 똑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잘못 페이지 폈네. 문제 보시면 아니네. 756번이네. 몇 분 후에 걸렸니? 형이 떠난 지 몇 분 후이에요? 형의 시간은 우리 X분이라고 놨으니까 답은 25분이 돼야겠지? 그치? 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른 유형으로 갈 거예요. 둘레를 도는 유형인데, 자, 이 둘레를 도는 거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냐,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냐, 이거에 따라서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눠져요. 자, 호수나 트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둘레를 도는 문제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 여기 출발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일자로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 때의 상황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 거야. 일단 이렇게 반대로 돌 거야, 이 두 사람이. 반대로 돌다가 어느 지점에서 만났어요. 그럼 반대로 돌면서 만나면은 선생님이 이거 대충 그려볼게요. 반대로 돌다가 만나요. 이렇게 돌다가 만나요. 그럼 이거 만날 때까지 간 거리를 봐볼래? 핑크색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간 거리, 그 다음에 연두색이 두 번째 사람이 간 거리야. 일단 처음으로 만났거든? 그러면 이 만날 때까지 이 두 사람이 간 거리를 합하면 한 바퀴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는 포커스가 뭐냐면 두 사람이 간 거리의 합이 바로, 지금 옆으로 쓸게요, 좀 더. 거리의 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트랙의 둘레가 돼요. 그래서 거리의 합이 트랙의 둘레가 된다. 트랙이라고 표현했지만 얘들아 이게 호수가 될 수도 있고 운동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주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야. 이 두 사람 동시에 땅 출발해서 만난 거거든? 그럼 두 사람이 달린 시간은 똑같겠지. 그래서 시간이 같아요. 이게 보통 속력은 같게 안 나오거든요. 속력이 차이 나야 당연히 이제 뭔가 이게 문제가 재밌어지니까. 뭐야! 정신 안 차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반대 방향일 때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너네 학교에서 막 달리기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막 운동장 돌고 이런 달리기? 해본 적이 있나 요즘 애들이? 있어요? 오래 달리기나 이런 거? 체육대회에서 하긴 하는데 나가지 않아요. 돌진 않죠? 반 바퀴만 돌아요. 아 그래? 요즘 애들은 정말 편하게 살구나. 정말 편하다. 피만 날 때까지 돌았는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막 목에서 피만 나는 거 있잖아. 모르나요 혹시? 네, 저는 알죠, 그거 알죠. 한 3바퀴만 뛰고 왕복 그 뭐지 합살 때 왕복오래 달리기 할 때 그때 느꼈어. 그치 막 목에서 피만 나죠. 야 니는 그거까지 남았어. 그얘 남자 저 남자 1등급 나왔어요. 진짜? 아, 이 운동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쟤나? 아 근데 저 초등학교 때 나 쉽잖아요. 여자 거리가 1등급 짧으니까. 뭐? 저 초등학교 때 진짜 못하다가 갑자기 중학교 올라와서 갑자기 많이 나왔어. 운동 유전자가 있을 수 있어. 좋겠다. 좀 생각을 해봐. 나 유연석 뽑기 중학생 때부터 그런 거는 하잖아, 사람들. 뭐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중학생 때부터도 하잖아요. 네. 운동 그 재능을 좀 찾아봐. 공부뿐만이 아니라 재능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준혜 어떻게 생각해, 나 준혜는? 얘 준호 축구 잘하나 봐. 재능이 좀 잘 되는 게 귀인도 생각보다 잘 되고 준호 축구 공부도 잘하고.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준호 추고 그럼 나중에 학원에서 축구 대회 하면 준호 언니 다 바로 좀 다니는데? 잘 못 주는 것 같아. 니 그건 하오 나 잘생겼어. 축구대회 해요? 네, 한 적 있어요. 농구 대회 만들고. 뭐라고? 뭐라고? 누파에서요? 뭐 바르고 다닐 거야, 그러면? 아니 고등학생 형들 싹 발라? 고등학생 현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요? 나 축구 만약에 축구 남자 쳤어. 있으면은 피지컬 중 아 그래요? 뭐야 준우도 어깨 피고 앉으면 돼. 피지컬 좋아. 아니야. 어깨 피고 앉아 빨리. 나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얘네가 처음으로 만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 것 같아?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졸라 빠른 애가 막 가겠지. 느린 애가 천천히 가고. 그러다 얘네가 처음으로 만날 때는 어떨 땐가? 맞아. 이 빨리 간 사람이 추월하기 전에 딱 만나지 않아? 생각해봐. 느리게 가던 친구가요. 빨간색이 느린 애라 해볼게요. 여기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 빨간색 이 자식이 막 열심히 가서 여기까지 갔는데 그 사이에 속력이 더 빠른 이 연두색 자식이 막 가다가요. 돌아서 와서 이 친구랑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핑크색은 아직 한 바퀴를 채 돌기 전이고 저 연두색은 한 바퀴를 돌아서 온 거지. 이 두 사람의 거리에 차를 구했을 때 그게 바로 트랙의 한 바퀴가 돼. 트랙의 둘레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았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두 사람의
거리의 차. 당연히 거리는 속력이 빠른 사람이 더 많이 간 거야. 속력이 높은 사람, 이제 큰 사람. 걔의 거리에서 속력이 이제 낮은 사람의 거리를 빼줘야 돼요. 이 거리의 차가 바로 트랙의 둘레가 돼. 그 다음 얘네들도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난 거니까 시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랙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갔는지 반대 방향으로 갔는지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너희 시간 줄게. 풀 시간 아니 이거 쓸 시간 줄게요. 와 이러지 않았어? 옆에서? 괜찮으신 거야 목이? 알겠어. 고마워. 피드백 고마워. 와 이거 나 내일 괜찮아. 해봅시다 이거. 이거 하나만 같이 할게요. 야 준이랑 같이 해도 돼 안 돼? 된다. 야 761번 같이 할게요. 볼래요? 네. 이거는 일부러 선생님이 3중이긴 한데 얘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 두 개 다 나와 있어서 얘로 잡았어요. 보시면 둘레의 길이 6km고 기환이랑 지우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대요. 이들의 속력을 모르고 심지어 물어보는 게 기환이 속력이니까 기환이 이 친구 속력을요 시속인가 분속인가 보자. 여기 문제 좀. 문제 보니까 시속으로 나와 있네요. 시속 x 킬로미터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럼 다른 친구 지우의 속력을 시속 y 킬로미터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동시에 출발하여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3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얘들아 여기 이거는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 두 개가 다 나온 거라서 뭘로씩 세우면 되냐면 거리의 합이랑 거리의 차로식을 세우면 돼요. 그럼 이제 거리의 합을 구할 거예요. 저 두 사람이 달린 거리의 합은 각각의 거리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거리라는 거는 속력과 시간을 어떻게 해서 구해요? 속력과 시간을 곱해주죠. 그러면 여기 30분이라고 해서 30을 곱하면 안 돼요. 30분이지. 30시간이 아니지. 30분은 몇 시간이죠? 2분의 1시간. 그러면 기환이의 간 거리, 달린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x가 될 거고 지우가 달린 거리도 2분의 1 곱하기 y 이렇게 될 거야. 이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거리의 합을 만들었어요. 거리의 합이 바로 이 트랙의 둘레의 길이인 6km가 되어야 하고 지금 선생님이 무슨 방향으로씩 세운 거예요? 이거 같은 이야 반대요? 반대로씩 세웠어요. 그러니까 30분 그걸로 한 거죠. 반대 방향으로 식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의 합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요. 2시간 후에 지우를 한 바퀴가 아니야. 2바퀴 앞지른대요. 2바퀴.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지환이가 더 빨리 간다는 뜻이지. 그럼 지환이가 간 거리는 어떻게 되냐? 2시간 동안 갔으니까 이 새끼들 독하다. 2시간 동안 달렸어요. 2시간 동안 지환이가 간 거리는 기환이네요. 기환이가 간 거리는 2x가 되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지우가 간 거리는 어떻게 돼? 2y 아니겠니? 네. 이거를 더해야 돼 빼야 돼. 같은 방향으로 갔어. 2바퀴 차이 나는 거지. 그럼 더해요. 빼죠. 거리를 뺐을 때 한 바퀴 아니고 2바퀴니까 얘들아 여기다 무슨 숫자 적어야 돼? 둘레가 얼마예요? 트랙의 둘레가 6인데 2바퀴래. 12km 차이가 나겠지.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뭐 해주면 돼요? 연립하면 됩니다. 나 2바퀴 진짜, 2시간 진짜 힘들어. 2시간 달리는 거. 선생님이 옛날에 작년에 지금처럼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기 전에 그 하프 마라톤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 하프 마라톤이 21점 몇 킬로인데 그거 할 때 2시간 넘게 걸렸어요.
빨리 하는 사람은 그거 1시간 안에, 아까 2시간 안에 다 들어와요. 진짜 빨리 하는 사람들은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21km 달리는 거거든요. 21km면은 용산에서 어디 가는 거지? 21km. 잠실 넘어서 가는 건가? 잠실까지 가나? 잠실이면 지하철로 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거 달리는 거예요. 우와. 근데 졸라 힘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못 일어났어요. 그냥 집 계속 누워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가니 다 나갔을 것 같아. 그 이후로 선생님이 운동을 못 하겠어. 달리기를. 졸라 힘들어서. 그럼 그 철인 3종 경기였나? 어. 그거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데. 엄청 대단해요. 그거는 사이클 타고 수영도 해야 되잖아. 그 다음 마지막에 마라톤 하고. 마라톤 그다 통이에요? 아니면 20? 풀코스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수영도 1km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수영 한 번 레인 갔다 오는 거 해본 적 있지? 네. 그거 하는데도 막 힘들잖아. 그거를 1km를 해야 돼. 그 레인 하나가 몇 미터지? 50m인가? 네, 알아요. 야. 그러면 20. 잠깐만, 몇 번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뒤지는 거 아니야? 20번. 30분. 왜 수영은 중간에 쉬지를 못해요? 그니까. 친구 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둥둥 떠 있어. 아니, 막히잖아요, 이거. 오, 오. 너무 싫다 진짜. 그거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 하랑쌤 하실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 하나쌤한테 철인 3종 경기 나가라 그랬는데 나중에 나가보시라고. 진짜 나가실 것 같아. 그니까. 그래서 아마 수영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수영만 잘하시고 이러면은 뛰는 거 일단 잘하실 것 같아요. 자전거도 뭐 잘하실 것 같고. 이 봐봐요. 이거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이거 해야 돼요. 얘들아 이거 너무 쉽다. 위에 시계 2 곱하고 밑에 시계는 2로 나누면 되지 않겠어? 네. 위에 식은 2 곱하고 밑에 식은 2로 나눠요. 위에 식 2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는 12. 밑에 식은 2로 나눌게요. x 마이너스 y는 6. 우리 x 구하는 게 좋아, y 구하는 게 좋아? 문제 봐봐. 기환이 구해야 돼, 지우 구해야 돼? 기원. 기환이 구해야 되죠. 그럼 x 살려야 되니까 더 합시다. y를 소거시킵시다. 2x는 얼마예요? 18. 그러면 기환이 속력은 시속 몇 킬로미터? 9km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지.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둘레를 도는 유형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강물을 따라 내려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유형이 있어요. 강물 문제. 따라 내려. 거슬러. 귀찮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정지한 물, 그러니까 이제 속력이 없는 가만히 있는 그 물에서 배가 움직일 수 있잖아. 그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 있을 텐데 너네가 생각해봐. 강물은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흐르지. 그러면 그 흐르는 강물을 따라 내려가면 배의 속력이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져요. 빨라지겠지. 얼마나 빨라지냐면 그 강물의 속력만큼 빨라져요. 그럼 기존의 배의 속력이 예를 들어 뭐 시속 10km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강물의 속력은 3km다 하면은 내려갈 때는 13km가 되는 거야. 근데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력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져요. 강물의 저항을 받겠지. 그래서 강물은 내려가는데 우린 반대로 가야 되니까 속력이 얼마나 느려지냐면 강물 속력만큼 느려져요.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갈 때랑 따라 내려갈 때의 이 배의 속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포인트가 배의 속력이 바뀌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 만약에 x 킬로미터다 할게요. 그리고 강물의 속력은 일단 미안한데 속력 시속이거든? 그래서 h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시나요? 혹시 이거 시속인 거 아시나요? 앞에 시속을 못 써서 여기다 쓸게요. 강물의 속력은
시속 ykm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물을 따라 내려갈 때, 강물 따라서 내려갈 때 속력은 어떻게 될까? 더해진다고? 빼진다고? 내려가요. 더해져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배의 속력이지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속력이 이렇게 돼요. 반대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야, 시간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너무 떠들었나 봐. 미쳤어, 시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일단 강물보다는 배가 더 빠르다는 거지. 그니까 올라갈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올라가긴 올라가니까 강물의 속력이, 그러니까 배의 속력보다 더 낮을 거야. 작을 거야. y가 x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면 x가 그대로 이제 이 속력대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강물의 속력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물의 속력만큼 속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을 만드느냐?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만드느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있고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 있겠지? 그 시간을 구해서 따라 내려갈 때, 거슬러 올라갈 때 모두 다 이제 이 강물의 길이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x 플러스 y에다가 시간을 곱해요. 속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강물의 길이가 돼요. 강물 길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속력은 x-y고 여기다 시간을 곱해요. 그러면 또 강물의 길이가 돼요. 선생님이 지금 시속으로 쓰긴 했지만 이게 얘들아 분속으로 바뀔 수도 있어.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근데 배라서 분속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여기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 책에 있어가지고 분속이라는 걸 말해줬어요. 미안한데요, 오늘 우리 거석시 중에 유형 하나 더 있거든요. 터널 유형. 그거 하나만 하고 쉽시다. 그 농도는 다음에 나갈게요. 아 진짜 숙제 졸라 떠들 것 같아. 짜증나. 2다시 열심히 해, 대신. 피타고라스 열심히 하시고, 오늘 이제 피타고라스 끝나면 아마 확률이 들어가지 않아요? 경우의 수랑? 경우의 수 들어가겠네요. 열심히 하세요, 경우의 수. 진짜 싫어. 한번 해볼게, 이거. 이게 뭔 소린가? 선생님이 말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763번 볼래? 보트를 타고 길이가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3시간, 따라 내려오는 데는 1시간 반이 걸린 거야. 그때 정지한 물에서의 보트의 속력을 구하시오. 보트랑 강물의 속력은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 개념표 썼던 것처럼 보트의 속력 x, 강물의 속력 y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그럼 여기 세운 식 그대로 세우면 되거든. 여기서 말해준 거 763번이죠. 정지한 물에서의 보트의 속력을, 여기 시속이죠. 뭐야, 문제 시속 맞죠? 시간으로 나와 있네. 시속 x km.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을 시속 y km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럼 얘들아 처음에 뭐래요? 일단은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이래. 거슬러 올라가는 거면 식 어떻게 세워야 돼? 속력식. 보트 속력에서 강물 속력을 빼야 되죠. 느려지니까. 그럼 x-y가 바로 시속, 속력이고, 시간 얼마나 걸린대? 올라갈 때? 3시간. 3시간. 그럼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바로 이 강물의 길이 30km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따라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될지 식 세워봐. 따라 내려올 때요. 일단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 내려오면 빨라져요.
강물의 속력만큼 더 증가하죠, 속력이. 시간이 중요해. 1시간 반. 이거 뭘로씩 세워야 돼? 1시간 반. 몇 시간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 2분의 3. 1.5 시간이니까 2분의 3시간이죠. 그러면은 이제 따라 내려올 때 속력은 증가했고요.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물을 다 따라 내려오는 거니까 강물의 길이 30km가 되고 이렇게 식이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쉬워. 먼저 3으로 나누시고 첫 번째 식은 양변 3으로 나누시고 두 번째 식은 3분의 1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정답 분수예요. 그냥 그거예요. 정수. 청수요. 내가 말했다. 말한 거. 선생님 혹시 정답 이거예요? 맞습니다. 아, 단위 있죠? 네. 유나야? 단위를 똑바로 잘 써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아 시속이 아니니까 그냥. 시속이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러면 일단 위에 있는 식 3으로 나눠요. x-y는 10. 돼요? 네. 밑에 있는 식은 3분의 2를 곱할게요. 양변에 3분의 2. 여기 약분되고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될까? 20. 20. 우리 x 구하는 게 유리하니? 네. 보트니까 x 구하는 게 유리하니까 더 해볼게요. 더하면 2x가 30입니다. x 얼마죠 그러면? 15. 그치. 그러면 정지한 물에서의 보트의 속력은 바로 시속. 단위 써야 돼. 시속 15km. 나오니? 네. 자, 유형 하나 남은 거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요. 터널이나 기차를 통과하는 문제예요. 이거 혹시 1차 방정식에서 배운 사람? 터널이나 기차 통과하는 문제. 옛날에 했었는데. 터널이나 기차를요. 통과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거리에 대한 식이 나오거든요. 이 기차가 간 거리에 대한 식. 근데 케이스가 보통 두 개가 나눠지니까 두 개로 선생님이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는 완전히 통과한 케이스가 나와.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이 유치하지만 뭐 그림을 좀 그릴게요. 유치해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지금 뭘 그린 거냐면 터널을 옆에서 지켜본 모습으로 그렸어. 그래서 이제 기차가 일로 들어갈 거예요. 보여요? 이 기차가 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기차가 바퀴가 있나? 잘못 그린 것 같아. 아, 기차 바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기차가 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통과합니다. 완전히 통과라는 건 얘들아 이거 꼬리까지 다 빠져나오는 게 완전히 통과거든요. 이렇게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기차가 간 거리만 한번 표시해 볼게. 저 보시면요. 기차는 간 거리야. 얘들아 기차 앞대가리를 봐봐. 앞대가리. 이 앞대가리 여기 있죠 지금.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저 마지막 끝나는 앞대가리 여기 있지. 여기까지가 기차가 간 거리예요.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부분이 기차가 간 거리가 돼요. 보이나요? 지금 저기 표시한 부분? 저게 기차가 간 거리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기차가 간 거리고요.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기차가 간 거리는 보시면 그냥 터널 길이랑 똑같니 안 똑같니? 보세요. 터널보다 더 많이 가지 않았어? 네. 터널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갔냐면 이 기차 몸통 길이 맞아요. 기차 길이만큼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거 거리를 세울 때 그냥 터널 길이만 하면 안 되고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래야 기차가 간 거리가 나와. 그럼 거리에 대한 식을 너희가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완전히 통과라는 멘트 말고 보이지 않았다는 멘트도 있거든요. 보이지 않았다? 그 상황도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오, 내 흰색. 삐뚤어지고 있어요? 삐뚤어졌는데 그냥 할게요. 나 이번에는 기차가 터널 안에 들어가서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기차가 간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볼 거야. 일단은 첫 번째, 기차를 이렇게 그릴게요. 똑같이. 이 새끼가 이렇게 지금 터널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면 얘들아 기차가 빠져나와야 돼? 아니면 빠져나오기 전까지야? 빠져나오기 전. 그치. 그러면 빠져나오기 전까지만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은 거니까 얘가 사실 여기 들어가야겠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안쪽까지, 그러니까 꼬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 요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차가 간 부분을 할 거거든? 지금 보시면 꼬리까지 다 들어간 여기서부터 앞대가리 주목해야 돼. 여기 앞에, 기차 앞부분. 앞에가 여기까지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표시를 해볼 거예요. 표시 좀 해줄게, 먼저. 요만큼이거든, 지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차 앞머리에서 앞머리까지만 표시하면 저기예요. 그러면 요만큼, 즉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 기차가 간 거리는 이거는 요 길이는 얘들아 핑크색으로 표시한 요 길이는 뭐라고 식을 세워야 될까? 터널 길이 아니죠? 터널 길이에서 뭔가 짧아지지 않았어? 얼마만큼 짧아졌지?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 그치. 그럼 이제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를 뺀 것이 바로 보이지 않았을 때까지 기차가 간 거리가 돼요. 왜 이렇게 추운가 했더니 히터를 안 틀어주고 있었구나. 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나올지 여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이 책에. 근데 이런 유형이 있어서 말해줬고요. 얘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같이. 자 114쪽이요. 771 이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771 보시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1500m 길이의 철교 다리예요. 완전히 통과하는데 55초 걸리고 210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75초가 걸린다. 이 기차의 속력은 얘들아 뭘 X로 뭘 Y로 두는 거냐면 우리 여기서 식 세울 때 뭐랑 뭐가 필요하냐면 터널 길이 같은 것도 필요하고 기차 길이도 필요하지. 여기 문제 기차 길이 나와 있나 보실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기차 나와 길이. 있어요. 기차 길이 X라고 두세요. 기차 길이 X. 몇 번이죠 아까? 771. 기차 길이 X라고 두시고요. 또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기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다라고 했는데 그 일정한 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일정한 속력, 즉 이 기차의 속력을 여기 시속인가요? 분속이요? 초속이군요. 초속 y 미터 이렇게 주는 거야. 기차 속력을 초속 y 미터라고 둘게요. 단위 맞춰서 했어요. 시간이 초고 미터라서 이렇게 맞췄어요. 자, 첫 번째 어디를 완전히 통과하냐면 철교를 완전히 통과합니다. 그러면 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속력에다가 그 다음에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잖아. 그걸로 식을 세울게요. 일단 속력은 y고요. 시간은 얘들아 여기 몇 초 걸렸대? 철교 통과하는데 55초.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 즉 55y를 하면 바로 기차가 철교를 통과하는데 간 거리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는 철교지만 터널 통과하는 거랑 지금 똑같지? 철교 길이에서 플러스 뭐 해줘야 돼요? 기차 길이 x. 그치? 그럼 철교가 얼마였더라? 1500. 근데 이 1500m만 가면 완전히 통과한 게 아니야. 뒤에 뒷공무니까지 빠져나와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이 기차 길이가 더해져야 돼. 이거 거리로 식 세운 건지 보이시나요? 시간이고요. 속력이고요. 거리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 더 식을 세울 수 있어. 여기 보니까 터널도 통과한다잖아. 이번에는 터널로 식을 세워볼게요. 두 번째 식 한번 먼저 세워보세요. 똑같이 푸는데 숫자랑 이런 것만 바꾸면 돼. 그래서 이번에는 어때요? 75초 걸린대요. 근데 속력은 y였지. 초속 y. 75y 하면 바로 이제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간 거리가 돼야 돼. 그리고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니까 기존에 있던 이 터널 거리, 터널 길이 2100에서 기차 몸통도 나와야 되죠? 기차 몸통 길이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더하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식 풀면 기차 길이 그리고 기차 속력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구하는 거는 기차의 속력 y를 구하는 거니까 얘들아 x 죽여도 되잖아. 저거씩 그냥 빼면 돼. 그래서 y 구하면 돼. 해보세요. 우리 어차피 y 구할 거니까 x 소거시킵시다. 빼세요. 그러니까 75y에서 55y 빼면 어떻게 돼요? 20y고 2100에서 1500 빼면요? 600. 그럼 20y가 600이니까요. y 얼마일까요? 그러면 기차 속력 뭐라고 쓸 거예요? 답이 체크하는 거네요. 초속 30m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낯설어요. 약간 유형이. 그동안 했던 거랑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 이거? 네. 이거 낯설어가지고 연습 좀 해야 됩니다. 아마 이 책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통과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안 배운 유형 빼고 숙제로 낼게요. 오늘 숙제는 농도랑 합금이랑 그 영양소만 빼면 될 것 같아요.